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결국 3등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최후 통첩을 어제 했습니다. 내가 비대위원회 만들어서 잘 운영할 테니 당신은 그만 물러나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러자 손학규 대표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나 못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을 하고 싶은데 호남계 의원들은 또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철수계 의원들은 대부분 비례대표가 많습니다. 자, 이제 손학규와 안철수 모두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속도를 내야 하는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깝깝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나눈 대화, 상당히 서로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자, 이러니 올해 총선은 정말 보면 볼수록 가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폭탄을 한 방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내내 인터넷을 달고 있던 기사는 원종건, 그러니까 임재영이 미호의 데이트 폭력 의혹 사태, 그리고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올 만큼 민주당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정말 진격을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잘해보십시오. 자, 아무튼 안철수와 손학규의 개싸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감정이 더 이상 회복하기 못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것은, 자, 내가 비대위원회를 맡아서 할 테니 당신은 물러나라. 아니면 그것도 싫다면 당원 전수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손학규 대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격앙된 모습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합니다. 안철수의 인격을 평가하는 발언들도 했습니다. 둘 사이 이제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손학규 대표 오늘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어제 비대위 구성을 하자고 한 것은 그동안 유승민계 의원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세력이 저를 내쫓으려고 내놓은 것이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표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자, 어제도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계와 똑같은 말을 한다. 이 유승민계와 똑같은 말을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유승민계에서는 유승민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바른미래당은 이미 한 차례 두 쪽이 났습니다. 유승민계가 나갔습니다. 새로운 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계가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3등분 되는 겁니다. 3등분. 정말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치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이 사람들은 몰랐나 봅니다. 저도 알겠는데. 자, 손학규 대표 오늘 상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인격적인 비판까지 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당의 미래에 대해 같이 걱정하고 힘을 합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곧바로 저희 퇴진을 말하는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위원장을 자기가 맡겠다는 것이니 당혹스러울 밖에 없다. 자,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자신의 대표실을 방문한 그 프로토콜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당 대표실에 와서 만난다는 게 정치적인 예의 차원인 것으로 생각했지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너가 사장을 해고하는 통보하는 그런 것으로 본인은 느꼈다는 겁니다.
안 대표의 제안은 과거 유승민계나 안 대표의 측근 의원들이 했던 얘기와 다른 부분이 전혀 없었다. 자, 그들도 나를 내쫓으려 한다면서 전당대회, 전당원 투표, 재신임 투표 등을 말했다. 왜 지도체제 개편을 해야 하는지, 왜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다. 울분을 막 토했습니다. 자,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연수를 갔다가 돌아와서 1995년 정계 복귀하면서 백의종군으로 조순 서울시장을 당선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헌신의 리더십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 위기에 처한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길은 헌신의 리더십이다. 이는 안 대표에게도 적용되는 정치 리더의 덕목이다. 안 전 대표에게 DJ와 같은 백의종군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릅니다. DJ는 당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에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정계 은퇴 번복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좀 불투명했습니다. 안철수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하러 독일에 갔습니다. 어쨌든 DJ까지 덜먹이면서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감정이 상해도 상당히 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 안철수 전 대표와 오찬을 오늘 함께한 바른미래당 상당수 의원들은 분당에는 부담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주성용 의원은 오찬을 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저를 비롯한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제2의 유승민당이 만들어지는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아. 비례대표 문제도 있으니 당이 막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야 바른미래당을 그대로 두고 손학규만 내쫓으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손학규 대표 역시 버티기에는 대단합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버티기의 황제. 자, 그러니 안철수 전 대표도 답답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형준 통합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준 전 의원은 안철수계 의원들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안철수의 앞날은, 손학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두 분 다 먹구름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